안녕하세요. 배장현 편입영어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1교시 27, 29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요. 여러분이 항상 지문, 즉 본문보다 문제를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독해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봤는데 주제를 묻거나 요지를 묻거나 제목 문제를 묻고 있다. 그러면 독해 전략은 what and how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즉 무엇에 관한 글인지 그게 어떻다는 건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보았을 때 빈칸 문제가 있다. 이것은 바로 핵계반변, 핵심 개념의 반복 변신, 다시 말해서 재진술 관계를 눈여겨보라는 것이고, 이것을 배장현 편입영어에서는 혈통, 즉 리니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문제 중에서 일치, 불일치 혹은 추론, 나추론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부비양수조 인선가강렬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즉 부정표현, 비교표현, 양보표현을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밖에 수식어의 문제, 조건표현, 인과관계, 선후관계, 가정법, 강조용법, 열거 등을 눈여겨보아야 일치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를 보았는데 본문에 무관한 문장을 고르시오, 혹은 이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흩어져 있는 단락이나 문장이 어떻게 배열되어야 합니까? 등을 물으면 진술의 성격을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의 성격을 구별하며 읽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문제를 먼저 보아야 이러한 전략이 서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출제자의 질문 속에 정말 도움이 되는 소재나 주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출제자의 질문 속에 이러한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성균관대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풀어볼 덕성여자대학교의 문제에서 바로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 개념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이즈에서 왔겠죠. 시끄러운, disrupt, 혼란, 분열, 파괴하는 존재, interrupt, 방해하고 중단시키다, dehumanize, 이 D라고 하는 것이 벗어나게 하다, 이탈시키다니까 인간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니까 비인간적으로 만들다, 인간성을 말살시키다가 되겠죠. time pressure, 시간 압박, 시간 안에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heighten, 고조시키다, 증가시키다, inevitable, 불가피한, isolated, 고립된, furious, 몹시 화가 났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우리 본문에서는 맹렬하다 이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setback, 좌절, 방해, abuse, 남용이죠. 남용이라는 건 뭔가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용이라고도 하죠. union, 노조입니다. 자, 노동조합, misconception, 오해입니다. 자, not withstanding은 preposition, 전치사로도 사용되고 부사로도 사용되는데, 특히 전치사일 때는 명사 앞에 쓰는 게 원칙이지만 뒤에 쓰이기도 합니다. 뜻은 뭐뭐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지금 보시면 not withstanding이 the weather라는 명사 앞에 사용되었지만 두 번째 예문에서는 not withstanding이 the bad weather, 악천후 다음에 사용됐습니다. 둘 다 허용됩니다. 자, censor라는 단어는 검열이죠. 검열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책이나 영화나 편지글 등을 검토하여 뭔가를 없애버린 걸 검열이라 그래요. 목적은요, 그렇죠. 뭔가 불쾌하거나 부도덕하거나 사회 전체에 해로운 것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말이 좋아서 없애버린다는 뜻이지, 이것은 어쩌면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행동입니다. 자, 비슷한 철자이지만 혼동하지 마시라고 찾아온 단어가 센슈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공개적으로 강하게 꾸짖는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강력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그것을 견책 혹은 불신임이라고 하잖아요. 혹은 질책이라고도 하고, 예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어에서 온 단어이고요. 그래서 X는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fo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fourpass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결례, 무례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 어쨌든 for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왔으니까 참조하시고요.
telling이라 그러면 말하는 혹은 말하기 다 되지만 형용사로 사용되면 아주 효과적인, 강력한 혹은 무심결에 뭔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문들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pastoral이라는 단어는 전원 생활, 목가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도시화되고 도시와 urban, 도시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industrial, 산업적 혹은 industrialize, 산업화되어 버리면 우리는 점점 더 시골에서의 삶을 꿈꿉니다. 그것을 목가적이라고 하죠. 시골에서의 삶을 꿈꾸는 그것을 목가적이라고 합니다. 자, code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의 혹은 부여하다, 부합하다 이렇게 되고요. 예문 실어드렸으니까 꼭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크레딧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일 때의 뜻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문형도 credit A with B, credit B to A, credit A with B 등으로 잘 알아두시고 특히 수동태로 사용되면 전치사 이렇게 as와 함께 자주 사용됩니다. 예문 참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identify도 자주 사용됩니다. 비슷비슷한 뜻으로 보이지만 정확하게 좀 구별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예문 함께 실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항상 문제를 보라고 그랬는데 빈칸 물었고요. 그 다음에 또 빈칸 물었어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이게 아까 제가 학습 포인트로 말씀드린 그겁니다. 자, 질문이 지금입니다. 무엇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회 비평가들의 오해에 사회 미디어, 소셜 미디어에 관해 자, 이건 엄청난 정보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정보를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에 사회 비평가들이 뭔가 오해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즉 사회 비평가들의 생각이 혹은 판단이 나오는데 이건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가 뭡니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정보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아직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본문에는 사회 비평가들이 소셜미디어에 대해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는데 그게 잘못이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출제자 덕성여대 교수님은 왜 그렇게 오해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이 된 원인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올라갑니다. 찍독찍해 형광펜으로 끊어가면서 해보죠. 자, for generation,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사회 비평가들은 worried, 우려하였습니다. about 기술의 영향에 관해,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관해. 자, 그래서 질문을 읽어서 보았죠. 사회 비평가들은 어떤 오해를 한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즉 사회 비평가들은 기술이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해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즉 걱정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걱정한 것이 오해라면 자, 그 오해에 반대는 말은 제대로 된 이해인데 그건 뭐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은 그 값어치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자, 사회 비평가들이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오해했다. 그러면 소셜 미디어가 뭐라고요?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오해이고 소셜 미디어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이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기차와 산업기계들은 간주되었다. as 뭐뭐로서 시끄러운 파괴자라고 여겨졌다. 목가적 삶의 전원 생활을 파괴하는 존재라고 여겨졌고 전화기들은 조용한 시간대를 끊어버렸다. 중단시켜버렸다. 전화기가 울려서 주택, 가정에서. 요거는 손목시계고요. 요건 벽시계예요. 시계들은 더했다. 비인간적인 시간 스트레스를 더했다. 공장 근로자들에게 온 더 생산적이 되게끔.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조직화되었다. 광고 시간을 중심으로. 주격관계대명사 사람들의 지위에 대한 불안을 고조시켰다. 광고에 나오는 저 비싼 차, 비싼 가전제품을 가지지 못한 나는 사회에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를 더하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열거된 예시들은 아직은 오해라고까지는 보기는 힘든 나름대로 타당한 걱정이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오해가 되어야 하니까 역접이 나올 겁니다. And so 따라서 불가피해 보였다. it 가주어, 대진 주어.
비평가들이 그들의 관심의 대상을 소셜미디어로 돌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즉 소셜미디어도 뭐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셜미디어도 기술이니까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기차나 산업기계나 아니면은 시계나 전화기나 벽시계나 아니면 라디오나 텔레비전처럼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왜 이제 이게 오해였다는 거죠. 즉 소셜 미디어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건 오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소셜 미디어는 자, 뭐죠? neither nor 구문 아시죠? neither A nor B. 그러면 A도 아니요, B도 아니다. 이렇게 번역해. A도 아니요, B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즉 비난받을 이유도 없고, 즉 loneliness, 사람들의 외로움, 미국 젊은 학생들 사이에 외로움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비난받을 필요도 없고, 비난받을 수도 없고, 랄랄라 할 수도 없다. 보통 우리가 neither A nor B는 소위 대꾸적 관계의 표현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비난받는다라는 것은 네가 못된 잘못의 원인이니까 blame, 잘못의 원인, 잘못의 원인이 아니다. 혹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어떤 외로움을 증가시킨 공로가 있다. 이때 이제 크레딧은 공로가 있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아까 위에서 살펴보았던 크레딧의 두 번째 뜻, 즉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뜻이라는 거죠. 1번의 뜻은 이제 웃긴다는 거죠. 뭐뭐의 공이라고 말하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고 요 세 번째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그래서 뭐 A에게 뭐뭐가 있다라고 여겨지다. 혹은 수동태로 뭐뭇을 뭐뭐라고 여기다. 이런 뜻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뭐예요? 바로 이 젊은 학생들 사이에 외로움을 증가시킨 원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비난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비난받을 수도. 이거는 이제 어코우드는 주다, 부여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어뷰즈는 남용하다는 뜻이었고 센서는 검열하다니까 다 부적절하고 지금 무엇의 원인으로 돌리다. 무엇의 원인으로 돌리다라는 뜻의 크레딧이죠. 다시 한번 이 문장만 해석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번 다시 번역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소셜미디어는 원인도 아니고 따라서 비난받을 이유도 없다. 무엇? 바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외로움을 증가시킨 원인도 아니요. 따라서 비난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새로운 조사 연구에 따르면 부정어가 선행해서 이렇게 have 조동사 주어 이렇게 pp 이렇게 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지금 become은 과거분사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새로운 연구 조사에 따르면 others 어른들 역시 소외 혹은 고립되는 것이 아니다. 소셜 미디어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의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의 소외를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다.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그들이 학생이건 어른이건 간에 더 친한 친구들의 수가 많고 그들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더 자주 표현하며 더 사회적 지지를 느낀다. 즉 사회적 지지라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고자 하거나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참여적이다. 다 긍정적이네요. 그러니까 기술의 영향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라는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다는 거죠. 소셜미디어는 만약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notwithstanding 뭐뭐에도 불구하고 that 이하라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이 이끌려 들어간다. 불안한 경쟁 속에 이끌려 들어간다. keep up with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까 요거죠. status anxiety예요. 내가 저 차를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친구나 동료들도 저 차 정도는 모는데 나만 안 몰면 안 되겠다. 즉 어떠한 격렬한 즐거운 활동들 그들의 디지털의 가짜 친구들 for friends는 디지털상에 서로
친구를 맺은 거고 실질적인 만남은 없는 친구들이죠. 근데 그렇게 나의 인스타 친구들의 그러한 즐거운 활동에 그 격렬한 속도에 내가 맞추어야 한다는 그러한 불안한 경쟁 속에 이끌려 들어간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끊어주셔야 돼요.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그들의 더 높은 수치의 스트레스를 보고하지 않는다. 즉 소셜 미디어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제가 더 스트레스가 높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아주 강력한 예외는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예요? 특별히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는 없다 그랬지만 뒤에는 강력한 예외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역접의 연결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강력한 예외는 존재한다. 사람들이 속상해한다는 것이다. 속상해한다는 얘기는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이다. 언제? 그들이 알게 되면 누군가 그들이 사랑하는 관심이 있는 그들이 염려하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고요. 그들이 관심 있어하는 염려하는 어떤 누군가가 어떤 질병을 겪었다든지 가족의 죽음을 겪었다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좌절을 겪는다는 얘기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겪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강력한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면 어른들이든 스튜던트든 어덜트든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뭐다? 오해다라는 거죠. 오해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아까 이 문제 크레딧 그러니까 원인도 아니요.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no credited 그 다음에 neither죠. 미안합니다. neither credited 원인도 아니요. no 따라서 blame 비난 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neither credited nor blamed 요 구조였죠. 자, 이 28번. 자, 무엇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추측해 보라는 거예요. 사회 비평가들이 이렇게 오해했던 것에는 자, 바로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자, 이렇게 되면 오해가 아니잖아요. 요거는 지금 사회 비평가들이 그렇게 이해해 온 것이고 이해해온 것이 그대로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이해한 것이 맞았기 때문에 오해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출제자가 덕성여대 교수님이 분명히 오해라고 했고 그리고 이 단락에서도 그렇죠. 소셜 미디어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건 오해다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서로를 본다 종종 전통적인 장소에서 베뉴는 장소예요. 클럽이나 교회나 노조나 아니면 디너 파티에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죠. 그런 얘기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무관한 진술을. 사회적 삶이 오늘날 완전히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적 삶이 과거에 보였던 것과는 달리 보인다는 거죠. 자, 지금 단락의 구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단락의 모습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해요? 1단락. 자, 기차가 기적 소리를 뾰 내면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산업기계들이 시끄러운 소음을 내고 전화기가 때르릉 때르릉 울리고 손목시계나 벽시계들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주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광고들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던 그 시기는 이른바 산업화 시대예요. 산업화 시대고 오늘날 후기 산업사회 우리가 이른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날 시대는 이 공장과 공장에서의 삶이 중심이었던 시절에서 이제 그것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에서는 뭐가 더 중요해요? 구글과 애플과 그다음에 아마존과 카카오톡과 네이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어느 시대보다. 그러니까 이건 이러한 산업 시대에서 후기 산업 시대로의 변화가 결국 소셜 미디어의 사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이 소셜 미디어는 오늘날 단순한 기술의 영향력이라고 보기에는 여러분들 뭐예요? 삶의 일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일부가 된
소셜미디어가 원인도 아니요. 따라서 비난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외로워졌다거나 어른들이 고립되었다 하는 것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순기능들이 많다는 거죠. 친한 친구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쓸 줄 알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더 많이 표현하고 지지도 더 많이 느끼고 정치적으로 더 참여적이고 이 민주화 시대에 이런 순기능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무리 인스타에서 친구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그러한 활동을 보여준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히 사용자 아닌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껴요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건 바로 그렇죠. 일단락이 선것된 산업화 시대에서 이 후기 산업사회로 사회가 변화한 것이 사회가 완전히 달라져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지금 필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사회 비평가들도 그냥 무조건 소셜미디어가 기술이다라고 부를 게 아니라 소셜미디어의 본질을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생각해야지 그냥 과거의 답습적인 사고를 한다면 그건 오해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필자가 말하고 있고 출제자가 묻고 있는 이것은 바로 사회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사회 비평가들이 간파하지 못함으로써 혹은 간과함으로써 이러한 오해에 도달했다.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한다라고 하는 오해에 이르렀다고 필자도 말하고 있고 출제 교수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들이 경쟁할 때, 그들의 디지털 친구들과 경쟁할 때.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건 바로 사회 비평가들의 생각이고 이 비평가들의 생각은 필자가 그리고 출제 교수가 뭐라고 불렀어요? 분명히 오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순접이죠. 예를 들어 달리 말해서 이것도 순접입니다. consequently 따라서 다 모두 요 세 가지는 순접인 반면에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번역되는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면 앞에서 말한 것을 인정하면서 이 인정되는 얘기와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대조되거나 반대되는 이야기도 끌어올 때 쓰는 것 말이죠. 즉 앞에 있는 얘기를 인정합니다. 즉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굳이 더 늘리지는 않는다. 그건 인정했지만 한 가지 예외는 있다는 거죠.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런 고통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면 그때는 get upset, 스트레스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get upset이라는 것은 속상해한다, 스트레스를 느낀다. 그건 예외적으로 맞는 얘기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